살다 보면 그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언제인지 나무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요. 빈틈없이 겸허한 그 얼굴은 경의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없는 날, 그날이 최고의 낭만이죠. 온전히 숲과 내가 대면하는 날. 바닥은 벌써 싸늘해졌어. 한때 거침없는 청춘이던 남자는 숲의 오묘함에 이끌려 전국의 숲을 헤맵니다. 단풍 들었죠. 큰 나무들 다 잎 떨궜죠. 야, 아 예술이야. 우와, 호사다 호사야. 나무가 말을 거는 느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내가 몰라. 또는 저 남자와 내가 그냥 낯선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서로가 손을 탁 잡아. 그리고 체온을 느껴. 또는 어떤 설렘을 느껴. 여인보다 더 짜릿한 연애가 숲에 있습니다. 생명들은 춥겠구나. 내가 숲이고 숲이 내가 되는 모라의 경지. 한 남자가 숲에 스며 숲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남자의 숲은 충청북도 괴산 속리산 자락에 있습니다. (5월) 중순쯤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봄 남자가 사는 숲속의 산방을 찾아갔습니다. 봄날 아침 목청 좋은 새들이 숲의 모든 기운을 깨웁니다. 두 가지가 사람을 더 못 자게 하죠. 여기 햇살 하나, 햇살 열리기 전에 새소리. 그 기세에 못 이긴 산방 주인이 아침거리를 챙기러 나왔습니다. 상관인데 열매가 왜 붉은색으로 열리는지 아세요? 눈에 잘 띄라고요? 누구 눈에 잘 띄라고? 새들 눈에. 와, 새들은 적외선 계열을 잘 봐요. 적외선이라는 게 붉은색 그 파장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장미과의 그 붉은색, 벗지, 검붉은색 전부 새를 겨냥한 색깔이죠. 그래서 새의 눈으로 이런 데 앉아서 보면 야, 이게 별처럼 보이겠구나. 새들에겐 정말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처럼 이 붉은색의 열매들을 날아가면서 느낄 수 있겠구나. 신나지 않을까? 도처가 붉은색의 열매로 별처럼 눈에 턱턱턱턱 들어오는데. 김용규 씨가 이 숲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십 년 전까지 서울에 살던 김용규 씨는 주목받던 벤처기업의 CEO였습니다. 가죽가게도 따가지 마.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버겁고 허무한 시간을 정리하고 마흔 무렵 이 숲으로 들어왔지요. 보여요? 네, 나무. 저 나무, 바위를 끌어안고 사는 나무. 제가 저 나무한테 엄청 신세졌어요. 느티나무예요. 처음에는 덩굴들이 여기를 엄청나게 올라타고 있었어요. 어쩌다 바위 위에 싹을 틔운 느티나무가 바위를 끌어안고 처절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면 제가 저 나무 보여드리면 되게 어떤 분들은 정말 감탄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막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 처지도 아마 그런 날들이 있었던 분들이겠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게 나무의 운명인데요. 그 운명을 극복해낸 생명의 힘이 놀랍습니다. 살기 위해 삶의 터전을 옮겨온 용규 씨로서는 나무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연리하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소위 잘 나가는 청년이던 용규 씨는 경쟁에서 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깎아놓은 밤톨 같은 인간. 머리도 그 군대에서 장교로 전역하고 그 머리 스타일을 바꿔본 적이 거의 없는 놈. 문을 미시오 이러면 꼭 밀고, 차선에서 뭐 신호 위반 이런 거 막 참을 수 없고. 빈틈없는 그 남자가 어느 날부터 내가 아닌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충만하게 살고 싶었어요.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충만하지 않고 억지로 하루를 일어나고 억지로 하루를 이렇게 견딘다는 느낌이 들 때 등산이 큰 위로였어요. 서울의 수락산을 정말 매주 갔어요. 매주. 그리고 주변의 산들을 또 돌아다니고 서울 근교. 그때 너무도 훌륭하게 나에게 이 위로를 주는 공간이 산이었죠. 산! 날 거기 봤어? 결국 산에 들어와 먹고 살기로 했습니다. 말동무인 경공의 이름도 산이라 지었죠. 숲에서 얻은 푸성귀와 열매로 심혈을 기울여 아침상을 차립니다. 내가 직접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수컷들이 연습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아침은 날 것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준비해서 직접 먹는다. 남자 혼자 먹는 산골 밥상에 세련미가 철철 넘칩니다. 여전히 빈틈이 없는 도시 남자. 그런데 도시에서의 밥맛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습기가 좀 있네. 살짝 바람에. 잘하면 소나기가 한 번쯤은 올 때. 풍경도 큰 반찬이죠. 이 풍경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도 많습니다. 이게 구들방이에요. 그래서 바닥은 저 뒤에서 불을 떼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피고 뭐 요즘처럼 따뜻한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주로 잠을 자는데 탁 누우면 제일 아름다운 게 뒤로 창을 통해서 달과 별이 쫙 그 쏟아져 들어오죠. 우리 형님이 나보고 야 너는 여기 풍경만 뜯어먹고 살아도 되겠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죠. 풍경만 뜯어먹어도 좋고 그냥 숲을 할 일 없이 보고 이렇게 있는 것도 좋고 구름이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좋고. 근데 제가 귀농학교에 공부를 했는데 서울에서 그때 한 분이 이호덕 선생께서 15평 이상 집을 짓는 건 낭비다. 그 말씀이 가슴에 탁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13평 반으로 설계를 하고 사실은 아내를 위해서 다락을 잘 지어서 아내를 꼬셔봐야지. 아내가 다락이 있는 방을 지어라 이랬거든요. 3년을 설득했지만 다락방의 주인은 숲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인 용규 씨가 숲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학생인 딸과 함께 도시에 남기로 했지요. 곡절이 많았지만 용규 씨는 숲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늑한데요. 네, 여기 제 다락 겸 서재입니다. 숲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살고 싶은 터를 찾아 몇 달 동안 강원도를 뒤지다가 돌아온 곳이 고향인 괴산. 2년 동안 홀로 지은 흙집에서 농사 짓는 촌놈으로 숲지기로 어렵사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숲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깐깐하던 도시 남자는 산방에서의 하루가 꿀처럼 달콤합니다. 봄날의 숲은 여리고 푸릅니다. 사람으로 치면 눈부신 청춘이지요. 산방 뒤에 펼쳐진 너른 숲은 용규 씨가 지인들의 출자를 받아서 마련한 공간입니다. 사라진 여우를 기다리자는 바람을 담아 이름도 여숲이라 짓고 숲의 생태를 가르치는 숲학교도 열었습니다. 용규 씨는 이 숲학교의 교장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우리는 소리를 못 들었잖아. 저 멀리서 노래하는 새 중에 검은 등 뻐꾸기. 이름은 모르겠고 지금 새소리. 노래 소리는 꾀꼬리. 감탄이 넘치는 공간이거든요. 숲이라고 하는 공간은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더 많이 상상하게 되잖아요. 새소리가 들리거든. 벌 나르는 소리가 들리고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바람이 있었구나. 내 감각 중에 촉각이 열리죠.
그러고 한참을 있으면 숲과 내가 경계가 사라지는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애벌레도 털이 있는 녀석과 털이 없는 녀석이 있는데 이놈들은 털을 통해서 자기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가 목구멍에 넘길 때 불편하다는 거죠. 천적인 새들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허투루 생기지 않는 숲은 알수록 재미있습니다. 영규 씨처럼 직업을 바꾸려는 이들도 많지요. 숲 해설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숲 해설가. 그냥 왜 왔냐고 물으시면 얘네들을 알고 싶어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연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숲에는 5만 가지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 소소한 몸짓에서 이유와 철학을 발견하는 일이 영규 씨의 일입니다. 찔레꽃 향기가 나른하게 봄바람을 타고 다닙니다.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잠시 마음을 쉬어갑니다. 벤처기업 CEO를 할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일이지만 행복하고 속도 편합니다. 여름이면 모든 생명은 가장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영규 씨는 종일 놀며 지냅니다. 강연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는 날 숲을 만끽하는 것이 어쩌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혼자서도 잘 놉니다. 숲에서만큼은 온전히 나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제 오두막이 있잖아요. 저 자리를 결정할 때 여기 와가지고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보는데 이게 딱 월든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참 좋네. 물과 바람, 꽃과 나무, 숲의 모든 얼굴과 눈을 맞추며 다니는 용기 씨는 사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복분자하고 산딸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요강을 깨느냐 못 깨느냐. 복분자는 요강을 뒤엎고 산딸기는 요강을 뒤엎기까지는 못하고 이게 속설이고, 줄기를 보면 줄기에 분백색 그 흰 가루가 이렇게 줄기를 코팅하고 있는 게 복분자예요. 저건 복분자. 네, 저건 복분자. 먹으면 요강을 깰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 그렇다는 것이 어른들의 말씀이죠.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하거나 어쩌면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 그 한 끗 차이를 결정하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모기가 산에 다닐 때 모기가 달려들면 얘를 좀 붙이고 다니면 모기를 쫓죠. 향 살아있네. 이건 뭐죠? 요거는 산초라고. 근데 이게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라서 한 2개 붙이고 다니면 얼굴의 공격을 피할 수 있죠.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낼 때 젊은 나이에 능력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용규 씨 자신은 무거운 갑옷에 짓눌려 늘 버거웠습니다. 가장 나답게 살면서 그것으로 밥벌이도 할 수 있는 해답이 뭘까? 용규 씨에게는 그것이 숲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삶을 꿈꾸지만 현실과 타협하고 주저앉지요. 하지만 가족과의 별거를 감수하며 숲을 고집한 용규 씨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원시적인 그 DNA들이 다 솟구쳐오고, 물 보면 걷고 싶고 하나도 안 걸치고 걷고 싶고, 그런 느낌으로 처음 만났고
이따금 지칠 때마다 찾아와서 발 씻고. 여름 한철 수시로 계곡에 들러 마음을 닦습니다. 그냥 나와 내 밖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밖의 세계를 인식하고 살잖아요.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이 딱 와요. 자연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 가다 보면. 탁해진 마음 내려놓고 하염없이 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도시에서는 비 온다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숲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비오게 하는 힘이 있지요. 용규 씨의 오두막은 이름이 백오삼방입니다. 백오는 흰 까마귀라는 뜻이죠. 그런데 까마귀가 희다니 돌연변이 아닙니까? 뭔가 상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와 섞이지 못하는 존재. 도시에서의 자신은 내내 흰 까마귀 같았던 용규 씨가 낯선 숲에 들어와 10년을 행복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셔요 여기까지? 아이고 지나는 길에 뭐 사진 아 찍어 왔다가.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마침 잘 오셨네. 저 사장님네 부침개 예, 그저 간단히 먹고 가고 싶어서 왔는데. 부추 뜯고 있는데 아하. 형님 어디 가셨어요? 마실 가셨을 거요. 아랫마을에는 친형님이나 다름없는 내외가 삽니다. 부치게 부쳐서 막걸리 한잔 해드릴게. 참나물도 좀 빚까? 참나물도 좀 넣으면 맛이 한결 낫지. 이건 참나물. 잔대싹, 뭐 참나물, 뭐 저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게 다 먹는 거예요. 저게 다. 여기 텃밭이잖아요. 예,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는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호도나무, 이거 엄나무, 두릅, 오가피, 뭐 대추나무, 뭐 이렇게 해서 막 보물 창고예요. 인심 좋은 내외는 도시에서 들어온 독거남 용규 씨를 살뜰하게 챙겨줬지요. 비자나무가 비자 따서 먹으면 달큰한데 비자가 요만큼 한데 저게 이걸 따 먹으면은 희충이 없어졌다잖아 옛날에. 희충. 제주도의 비자림이 형님이 이 나무 숲이 있어서 비자림이죠. 비자나무. 강원도 사람들은 곰치 실컷 땄다가 병풍치 보면은 곰치 버리고 병풍치만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던데요. 아우 여기 더덕 향기 좀 봐. 요것도 따서 샐러드에 탁 얹으면 즙액이 하얗게 나오는데. 이 병풍치가 용규 씨가 10수년 숲을 공부했다지만 형님은 걸어다니는 식물 사전입니다. 우와. 내가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또 조금 낫겠지 뭐. 난 배운 건 없고 쟤는 공부를 많이 했고 저 선생님은. 김 선생님 오셨으니까 멋지게 금방 뜯은 채소로 콩나물하고 부추하고 핵감자하고 손맛이 좋은 형수님은 식당을 하는데 산중이다 보니 문 열고 싶을 때만 여는 내 마음대로 밥집입니다.
애들 죽겠다고 그러니. 아이고, 감자 잡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셔요, 이쪽에. 이쪽에 앉으세요. 10년. 거진 30년 됐지? 네, 10년이요. 너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아버님 뻘이죠. 호랩이니까 산속에서는. 그러면 또 가끔 뭘 또 챙겨주세요. 오, 달달하죠. 진짜 아이고. 내 마음대로 밥집의 주방은 용규 씨에게는 늘 열려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김 선생님 알고서는 나도 숲이 소중하고 산이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이지. 저기 개울가에 까제.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까제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고 산삼도 있죠. 뭐 야채 다 있죠. 그러네. 산 속에 있으면 영양실조 걸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한다. 저쪽 새 아니야? 저기 뭔 새? 저게 검은등 뻐꾸기라는 새입니다. 한 교수님이 홀딱 뻗고 홀딱 뻗고 홀딱 뻗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게 온 국민이 지금 다 홀딱 뻗고 새가 된 거예요. 지금. 혼자 지내는 적막한 숲과 사람의 숲, 그 둘 사이를 돌연변이 흰 까마귀가 오갑니다. 놈들이가. 가스는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문을 미시오 써 있으면 절대로 당기지 않는 깐깐한 성격. 그런 용규 씨가 숲에서 10년이라니 역시 생존 본능이 있나 봅니다. 뜨거운 상상에 맘껏 잊지 말고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 어쩌면 그 까다로움이 숲살이를 지탱해온 힘이겠죠. 빛이 떨어져가지고 이 녀석이 깨우죠 일단. 자고 있는데 이마로 떨어져서 햇살이 그만 자라고 깨우고 일어나 씻고. 아내분하고는 많이 달라요. 요즘 그런 생각해요. 30대 때 다르구나 우리가. 심지어는 틀려 먹었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제일로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좀 까다로운 결이 있는데 내 안에 이거를 그래도 가장 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숲이 아니면 견딜 수 없다는 남편에게 아내는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걸어가라며 격려해 줬습니다. 오이 냄새가. 삼방주인이 오늘은 숲을 벗어납니다. 네, 강연이거나 목자 분들이 저자와의 뭐 만남이거나 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이거나 주로 강연이죠. 한 번 나가면 며칠씩 길이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전국의 숲에서 강의 요청이 옵니다. 용규 씨처럼 중년의 가장들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런 흔적들을 덮잖아요. 오늘 손님은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구조를 돕는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소나무를 딱 보고도 이제 여러분이 나이를 아실 수 있겠죠. 살면서 숲을 올려다볼 짬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썩어 들어오죠. 세상의 아버지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치유 물질이 대략 우리가 숲을 보는 눈은 이래요. 내 이름이 뭐예요? 아줌마들이 뭐래요? 그 옆에서 그 나물로 먹어요? 몸에 좋대요. 네. 그 다음에 아저씨들이 옆에서 그거 먹으면 어디 좋대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그거 때로 심으면 돈 준대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아이고 숲엔 피톤치드가 많아 좋고 뭐 이러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삶에 겨울이 있었잖아요. 또 겨울이 있잖아요. 얘들도 상처 있잖아. 그죠?
얘들도 자식 만들어서 어떻게든 더 멀리 더 넓은 데 퍼뜨리려 하잖아. 생명의 본질로 보면 애들과 우리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제 눈에 탁 들어온 게 이 녀석의 지금 상처예요. 지금 상처가 여기 났죠. 이게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썩어 들어가죠. 어떤 옹이는 계속 썩어 들어가고 어떤 옹이는 용케 아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피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애들이잖아. 우리도 피고 싶어 하잖아. 뭐 신청하신다고요? 어떻게 피어낼까요? 명예퇴직. 소나무는 아니 새로운 높게 자라 올라가는 꽃으로 피어나려면 그런데 소나무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꽃으로 피어나려면 여기에 자라고 있어. 환경이 변해야죠. 환경. 그래서 그러고 어떤 꽃으로 피어나고 참나무가 여기서 나 자체의 꽃이죠. 그러면 둘이 막 나 경쟁을 스스로의 했는데 그게 그냥 나만의 꽃. 나중에 참나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소나무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법시험을 공부하다가 이제 시험이 안 돼서 이제 그 대안으로 찾은 직장이 법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죠. 지구가 온난화가 되든 지구가 아이스 에이지 빙하의 시대가 오든 끝까지 살아남을 생명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는 많이 변하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대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야단을 치는 거와 똑같아요. 나무를 전정하잖아요. 숲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 보니 거울을 보듯 나와 마주칩니다. 해야 될 때 어디를 잘라줘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 삶이 좀 힘들잖아요. 저렇게 딱 우리 인간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버텨야지 끝까지. 사느라 억눌린 마음을 숲에다 조금씩 덜어놓고 갑니다. 앞에서는 조용하시고 뒤에 가서 이제 마음을 드러내시고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저하고 되게 긴 시간 보내셨는데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의미는 좀 있으셨어요? 네. 저도 아주 기뻤고요. 제가 사는 동네 지나가실 일 있으면 미리 연락하시고 저녁에 와인에 커피를 들고 오시면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봄꽃이 필 때, 가을 단풍이 질 때 용규 씨는 눈꽃 뜰 새가 없어지죠. 아 이거 하루 잘 보냈다. 보람을 느끼시나 봐요. 그럼요. 기쁘죠. 저는 늘 사람들 이렇게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는 게 내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연에 사는 놈으로서 그걸 교감 능력을 좀 열어드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하는 거죠. 전국의 숲에서 참으로 다양한 이들을 만났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줄게요. 강연료 좀 깎아줘요. 그건 뭐예요? 이거 제가 강연하고 강연료가 자기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못 준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준다고 그 선물로 준 거죠. 그건 베개. 베개요. 베개고 당신 어디 객지에 잠 많이 잘 테니까 이런 거 베고 좀 그래서 강연료 좀 깎아달라 이런 마음도 담은 자리도 있고. 또 어딘가로 삶에 지친 이들을 찾아 행복을 배달하러 달려갑니다. 나는 D인데 너는 하품을 하고 있냐? 삼방 주인이 길에서 며칠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어느 틈에 계절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넨 미동도 하지 않는구나. 네가 도다. 오늘 밤엔 아궁이를 집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장판은 안 씁니다. 흙집을 지어놓고 전기장판 켜놓고 잘 거면 아궁이를 뭐 할로 만들어요? 떼고
한 서너 시간 기다려야 되지만 구들방에 자는 재미가 쏠쏠한데 전기장판에 의존을 하겠어요. 점점 좀 산속에 들어가 덜 바쁘게 살려고 했는데 바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바빠요. 만나자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강의하고 사는 거니까 술 타는 날들이 많은 거죠. 그러고 뭐 수입은 좀 늘었는데 삶은 지랄맞아진 거지. 밤에 장작 패야 되고. 도시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외롭지 않냐인데 내가 맨날 대묻죠. 사람 많은 데 사니까 안 외롭더냐고. 인생이 원래 외로운 거지. 그 외로움을 다루고 살 뿐이지 뭐. 우리가 이 산중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건 도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좀 다르죠. 도시에서 외로움은 주변하고 스미지 못해서, 산중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좀 적막함, 그거죠. 좀 달라요.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잖아요. 걸어오는, 밖에서 걸어오는 말이 아니라 내면에서. 부끄럽지 않냐? 창피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나에게 던지죠. 너 잘 살고 있냐?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소리를 듣는 시간. 처음부터 쉽진 않았습니다. 도시와 조직을 떠났다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삶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죠. 이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이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불 지펴놓고 불 앞에 앉아서 긴 시간 타들어가는 거 지켜보고. 40대의 10년을 숲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제는 숲지기로서 자신도 생겼지요. 이제 50대를 뭐 온전히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제 정말 그 가을처럼 그 성겨지잖아요. 그리고 막 정말 그 단풍이 그 에너지, 성장 에너지를 회수한 게 단풍. 그게 자기 빛깔이잖아요. 노란, 붉은, 갈색에. 이제 그게 그 50대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장작이 뭉근하게 탈 때까지 가을밤의 서늘함이 싫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50살의 숲지기는 또 하루를 성찰합니다. 가을의 끄트머리, 이른 아침에 숲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조용하지만 격렬한 몸부림이 일어나요. 아침 햇살이 숲에 다다르면 잠자던 나무들이 깨어나 일제히 옷을 떨어뜨립니다. 꽃처럼 붉은 낙엽비가 내리죠. 만추의 숲이 아침을 맞이하는 낙화의식, 꼭꼭 숨겨두고 혼자만 보고 싶은 풍경입니다. 이런 황홀함을
은밀히 즐기러 다니는 이 남자. 아 예술이에요. 우와. 호사다 호사야. 단풍 들었죠. 큰 나무들 다 잎 떨궜죠. 야. 보고 또 봐도 좋습니다. 애인 바라보듯 설레이나 봅니다. 요 끝에 떨켜라고 하는 그 분리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떨어질 준비가 끝나 있어. 그럼 영양분을 회수했고 이제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리고 난 자리는 겨울에 바람이 차고 영하가 되면 얼 수 있잖아요. 코팅해요. 그 코팅 준비를 마친 걸 분리층 또는 떨켜라고 우리말로 부르는 거죠.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서리가 내리거나 좀 이슬이 무겁게 내리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죠. 또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 거죠. 비처럼. 낙엽. 아침 햇살에 서리가 녹을 때 그 힘을 빌어 낙엽이 된답니다. 그 소소한 몸짓을 알아보는 용규 씨에겐 숲의 일거수일투족이 그저 감동입니다. 비가 오는 날 홀딱 벗는 날도 있고 비를 느끼는 그 정말 행복한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질 때 그 내 몸에 홀딱 벗은 내 몸에 이 빗방울이 느껴지는 거 또는 따사로운 햇살에 바람이 오잖아요. 바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바람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솜털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팔을 벌려서 그냥 바람을 맞는 거죠. 더 느끼고 싶으면 벗는 거고요. 숲과 연애하며 떨림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닥은 벌써 싸늘해졌어. 나이 들수록 인간은 나약하고 허무해지죠. 숲은 갈수록 깊고 황홀합니다.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 아는 자연의 겸허. 그 앞에서 용규 씨가 걷고 또 걷습니다. 온 산들이 마지막 절정을 향해 몸을 태웁니다. 붉어진 마음 모두 떨궈내고 춥고 긴 겨울을 준비하지요. 충청북도 괴산 용규 씨의 여우숲도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합니다. 지금 그걸 못 하니까 안 되는 게. 할까? 잘 꾸네. 해봤네. 산방 아래 김씨 형님은 내년 농사를 준비합니다. 돼지 감자 말려서 차로도 드시고 하루 먹으면 구수했던데 예, 말려서. 구수하고 좋습니다. 네. 나는 안 먹었어. 이름에 비하면은 네. 꽃이 엄청 예쁘죠. 꽃이 노란 게 이쁘지. 처음에 와서 뭐 형님한테 많이 여쭙고 배추를 그 비료 안 주고 제가 농사 오줌으로만 지을 때 그럼 더 맛있어. 구박 엄청 받았는데 나중에 엄청 맛있다고. 네, 맛있어 그. 그럼 비료 안 하면 더 맛있어. 태비로만 하면. 맞아요. 소박한 농심이 땅을 일구는 여우숲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맑습니다. 여우가 옛날에 흔했었지 여기. 우리 어릴 때. 그 뭐 여우 봐라 뭐 이래 그랬지. 아 형님은 여울 보셨구나. 봤지 그 저기요 저 쪽제비. 네. 쪽제비 같이 이게 놀아. 아, 노란데 커. 아, 꽁지도 멋있어. 아. 형님 내년에 돼지 감자 조금 씨 좀 나눠 주셔요. 고맙습니다.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도시에서 잘 나가던 깐깐한 생명체가 속리산 자락에 깃들어 여우를 기다립니다. 시시각각 숲과 어울릴 줄 아는 그는 여우숲의 인간 대표입니다. 권하고 싶어요. 가면도 벗고 갑옷도 벗어라. 그건 세상을 사느라 우리가 불가피하게 입었던 거니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숲에서는 그렇게 살아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매일 새로운 숲에서 그는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